달의 뒷면에서 온 키미 쇼크, 닫아버린 미국, 열어젖힌 중국, AI의 미지 영역을 향한 선언. 중국에서 시작된 거대한 충격파에 미국의 테크 업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2조 8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장착한 최상급 프런티어 모델 키미 K3를 세상에 전격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키미 K3는 엔트로픽의 페이블5, 오픈AI의 GPT 5.6 솔 등 미국의 최상위 모델들을 숨막히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압도적인 저비용으로만 시장을 잠식한다는 꼬리표를 달았던 중국 AI 진영이 이제는 당당히 순수지능과 성능을 무기로 실리콘밸리의 성벽을 직접 타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신호탄은 지난 7월 17일 상하이에서 막을 올린 제9회 세계 인공지능 대회 현장에서 쏘아 올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상 처음으로 직접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내며 AI 패권을 향한 중국의 서늘한 국가적 야심을 전 세계에 똑똑히 각인시켰습니다. 과연 키미 K3의 지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인류의 마지막 시험, HLE는 수학과학 인문학의 전문가급 초고난도 문제로 AI의 지적 한계를 평가하는 벤치마크입니다. 키미 K3는 여기서 57.1%의 정답률로 전체 5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GPT-5.6 솔은 58.9%, 표면적인 격차는 불과 1.8%포인트입니다. 다만 이 수치를 그대로 순수지능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상위 모델들은 테러나 생물학적 위협처럼 민감한 질문에 약 9%의 답변을 거부하고 HLE는 이를 오답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거부 문항을 제외하면 실제 성능 격차는 공개 점수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키미 K3의 약진은 분명합니다. 아티피셜 아날리시스의 종합지능 지수에서는 57점으로 전체 3위, 오픈웨이트 모델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더 위협적인 것은 비용입니다. 벤치마크 작업 하나에 클로드 페이블5가 2.75달러를 쓰는 동안 키미 K3는 0.95달러만 사용합니다.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 출력 속도는 초당 62토큰으로 상대적으로 느리고 한 평가 주기에 1억 3천만 개 이상의 토큰을 소비할 만큼 장황하고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극도로 낮은 단가로 이 비효율을 덮으며 물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스스로 답변의 문을 좁히는 미국의 폐쇄형 모델, 그리고 낮은 비용과 오픈웨이트를 무기로 세계 시장을 넓히는 중국 모델, 지금부터 이 디지털 패권 전쟁에 막을 올립니다. 미국 테크 거인들이 거대한 자본과 폐쇄형 장벽 뒤에서 독점 동맹을 구축하는 동안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습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중국의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베일을 벗긴 세계 최대 규모의 모델 키미 K3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빅테크 이사회를 거대한 충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전 세계 기술주가 급락했던 작년의 딥시크 쇼크에 이어 또 한 번의 키미 모먼트가 도래한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급 모델을 턱 밑까지 따라잡은 중국의 초저가 습격에 실리콘밸리의 이사회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역습의 시작점은 2023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이징의 한 사무실에서 조용히 문을 연 이 스타트업의 이름은 문샷 AI, 한자어로는 월지안면이었습니다. 월지안면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달의 어두운 면이 됩니다. 이는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명반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락 음악 광팬이었던 창업자가 이 앨범의 출시 50주년에 정확히 맞춰 회사를 설립하면서 타이틀을 그대로 사명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인류가 아직 보지 못한 AI의 미지 영역을 탐험하겠다는 의지도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창업자 양즈리는 고등학생 시절 컴퓨터 자료구조인 스플레이트리에서 이름을 딴 스플레이라는 록밴드를 직접 결성해 드러머 겸 작사가로 활동했습니다. 데이터 구조와 록 음악을 동시에 사랑한 청년이 AI 세계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름 키미는 다름 아닌 양즈린 자신의 영어 닉네임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회사를 애플이라 부른 것처럼 양즈린은 달을 꿈꾸는 자기 자신을 직접 AI에 투사했습니다. 회사는 달의 뒷면이고 제품은 그 회사를 만든 사람 자신이었던 셈입니다. 양즈린의 이력은 AI 업계에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칭화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 멜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의 지도 교수는 애플의 전 AI 책임자였습니다. 박사 재학 중 그는 트랜스포머 엑셀과 엑스일렛 두 편의 핵심 논문을 제1저자로 발표했는데 구글 학술 인용 횟수만 무려 1만 7천 회를 넘습니다.
구글 브레인과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화웨이 클라우드와 협력해 반고 NLP 대형 모델 개발을 외부 협력 방식으로 주도했던 그는 2022년 말 챗GPT가 세상을 뒤흔들자 조교수직을 내려놓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창업은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이 아니다. 숲 전체를 도급받는 것이다. 그 숲이 바로 키미였고 그는 무려 2조 8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괴물 모델 키미 K3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키미 K3는 오픈 모델인가요? 폐쇄형 모델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미 K3는 오픈웨이트 모델입니다. 출시 직후 API 형태로 먼저 생태계를 두드린 뒤 가중치를 전면 개방하는 로드맵을 택했습니다. 3조 파라미터급 대지능을 로컬 서버에 다운로드해 커스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2023년 10월 키미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업계는 눈을 비볐습니다. 당시 챗GPT가 처리하는 맥락 길이의 약 6배에 달하는 20만 한자 동시 처리라는 전대미문의 스펙이었습니다. AI 업계에 공인된 불가능에 도전한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혁명은 그 뒤에 등장한 에이전트 군집 아키텍처였습니다. 하나의 AI가 복잡한 문제를 혼자 풀던 시대에서 300개의 전문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문제를 나눠 풀고 결과를 합치는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마치 300명의 전문가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컨설팅 회사처럼 말이죠. 키미의 내면에는 천재 들어 모였던 양지림만의 인문학적 브랜딩이 숨겨져 있습니다. 키미의 유료 회원 등급 이름은 안단테, 모데라토, 알레그레토 등 클래식 음악 템포 용어입니다. 서비스의 속도를 음악의 빠르기에 빗댄 브랜딩이며 알레그레토 회원만 300개의 두뇌를 동원하는 에이전트 스워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본시장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대목은 바로 비용입니다. 기업들이 대규모 AI 에이전트를 실무에 도입할 때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은 엄청난 비용입니다. 아티피셜 아날리시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겐스로픽의 최고급 모델인 클로드 오퍼스 4.8이 한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평균 1.8달러를 소모할 때 키미 K3는 단 0.94달러만을 씁니다. 거의 반값 수준입니다. 캐시 입력 할인을 적용하면 100만 토큰당 단 0.3달러라는 미끼 단가로 수렴합니다. 여기에 지프 AI의 GLM 5.2는 초당 178토큰이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결과물을 뿜어냅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투자자와 에반젤리스트들은 미국의 비공개 빅테크들을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이 미국의 최첨단 폐쇄형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데 도대체 왜 미국 기업에 값비싼 API 독점에 목을 매야 하는가? 중국 AI 생태계에는 시장을 뒤흔드는 두 명의 광둥성 출신 창업자, 딥시크의 양원펑과 키미의 양즈린이 존재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두 사람을 광둥의 두 자루 총이라 부릅니다. 두 총잡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확히 4차례나 같은 날 제품을 출시하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정반대였습니다. 양원펑의 딥시크가 추론 비용을 70분의 1 가격인 100만 토큰당 1위안까지 낮춰 싸게 파는 장인의 길을 택했다면 양즈린의 키미는 가격 경쟁 대신 초장문 처리와 에이전트 스웜이라는 다르게 팔기 전략으로 딥시크가 없는 글로벌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키미의 비즈니스 역사는 대역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2024년 키미는 사용자 확보를 위해 단 1년에 광고비 7억 위안, 약 1,524억 원을 쏟아부으며 월간 활성 사용자 수 2,165만 명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유료화 전환 직후 사용자들이 이탈하며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902만 명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외부에서는 몰락이라 했죠. 그러나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개인 유저 시장에서의 패배를 딛고 기업 유저 시장에서 회생한 것입니다. 2026년 1월에서 2월 중 단 20일간의 매출이 2025년 전체 연간 매출을 넘어섰고 중국 AI 유니콘 중 최초로 ARR, 연간 반복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전은 해외에서 왔습니다. 2026년 3월 키미의 해외 수입 비중이 60%를 넘어서며 국내 수입을 앞지른 것입니다. 오픈에이전트 통합 플랫폼 생태계 오픈클로에서 키미 K2.5는 구글 제미나이와 엔트로픽, 클로드를 제치고 전 세계 API 호출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미국의 칩 제재 속에서 이 기적을 일구었을까요? 미국 행정부의 대중 제재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가장 진보한 AI 반도체인 엔비디아의 블랙웰리나 H100 칩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여 중국 AI의 싹을 자르겠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봉쇄망 속에서도 중국은 고사하기는커녕 기적처럼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하드웨어가 부족한 칩 기근 상황에서 중국은 도대체 어떤 치트키를 쓴 것일까요? 중국 AI 도약의 첫 번째 비밀은 실리콘밸리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무단 복제라 경기하는 기술, 바로 지식 증류, 디스틸레이션입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수조 원의 전기세와 학습 비용을 써가며 확보한 똑똑한 비공개 모델에 정교한 질문을 무수히 던져 정답 노트를 추출한 뒤 이를 고농축 합성 데이터로 가공해 자신들의 오픈웨이트 모델을 초고속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최근 엔트로픽과 오픈AI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문샷 AI, 미니맥스, 알리바바가 우회 IP와 24,000개가 넘는 위장 계정을 동원해 무려 1,600만 번 이상 자사 모델의 지식을 빨아들였다는 고발이었습니다. 미국 빅테크가 막대한 시행착오 비용과 리스크를 짊어지며 선도하면 중국은 완성된 길을 교묘하게 관찰하며 비용 효율적으로 도약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식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2조 8천억 개의 시스템을 굴릴 수 없습니다. 중국 엔지니어들은 하드웨어의 불리함을 메우기 위해 극한의 알고리즘 튜닝을 선택했습니다. 지프 AI의 GLM 5.2는 4개의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하나의 가벼운 인덱서를 공유하게 하는 인덱스 쉐어 기술을 적용해 연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화웨이의 반도체 어센드 칩에 완벽히 호환되도록 모델 아키텍처를 조각하듯 최적화했습니다. 하드웨어가 무겁다면 소프트웨어를 깃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혁신을 이룬 것입니다. 지능의 효율화 뒤에는 미국과 중국을 가르는 또 다른 결정적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현재 미국 빅테크의 가장 큰 적은 반도체가 아닌 전력망, 그리드입니다. 미국에서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하나를 건설하려면 사유지 보상, 환경평가, 노후한 민간 전력망 연결 대기로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동수서산 프로젝트를 통해 서부 내륙의 청정 에너지 그리드를 국가 초고속 연산센터와 실시간으로 직접 연결해버립니다. 환경단체의 소송도 전력회사의 지연도 존재하지 않는 일사불란함입니다. 또한 서구권 모델들이 저작권 소송과 프라이버시 규제에 묶여 학습 데이터 확보에 쩔쩔매는 동안 중국은 국가가 통제하는 대규모 양질의 원천 데이터와 말뭉 치프를 검열 걱정 없이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폭발적 오픈웨이트 공세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 테크 진영은 스스로 주도해 오던 개방형 생태계 전략마저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 라마를 무료 배포하며 오픈소스 AI 동맹의 맹주를 자처했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결국 더 이상 완전 무상 개방 형태의 라마는 없다며 퇴각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군부와 현지 기업들이 라마를 다운로드해 군사용 무기와 자국 경쟁 모델로 역설계하는 상황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메타는 라마 노선을 대폭 축소하고 철저히 폐쇄적이고 통제된 형태의 고성능 초지능 전략인 뮤즈 스파크 프로젝트로 급선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개발자들의 우호 여론과 오픈소스의 왕관은 고스란히 중국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공공성을 앞세우던 미국이 안보 공포증에 걸려 장벽 뒤로 숨어버린 이 국면은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이러한 지능의 패권 전쟁 속에서 일찍이 전 세계의 AI 데이터와 모델의 유통을 받쳐주는 핵심 기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와 네덜란드입니다. 두 나라는 동서양의 해저광 케이블이 집중되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밀집된 물리적 인프라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측 가능하고 중립적인 법적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특정 국가나 빅테크의 통제에 종속되지 않고 AI 모델을 유연하게 배포 운영할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오픈 인프라 허브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가 첨단 AI 모델에 대한 안보 검열과 사전 심사를 강화하면서 이들 중립 허브의 지형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엔스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5 사태였습니다. 사이버 안보 우려로 첨단 모델의 배포가 제한되자 미국 테크 진영은 방어적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급기야 메타마저 중국 군부 등의 역설계를 우려해 라마의 완전 무상 개방 철회를 선언하며 그동안 주도해 오던 개방형 생태계 전략에서 퇴각했습니다. 이러한 지능의 패권 전쟁 속에서 일찍이 전 세계의 AI 데이터와 모델의 유통을 받쳐주는 핵심 기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와 네덜란드입니다. 두 나라는 동서양의 해저광 케이블이 집중되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밀집된 물리적 인프라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측 가능하고 중립적인 법적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특정 국가나 빅테크의 통제에 종속되지 않고 AI 모델을 유연하게 배포 운영할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오픈 인프라 허브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가 첨단 AI 모델에 대한 안보 검열과 사전 심사를 강화하면서 이들 중립 허브의 지형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엔스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5 사태였습니다. 사이버 안보 우려로 첨단 모델의 배포가 제한되자
미국 테크 진영은 방어적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급기야 메타마저 중국 군부 등의 역설계를 우려해 라마의 완전 무상 개방 철회를 선언하며 그동안 주도해 오던 개방형 생태계 전략에서 퇴각했습니다. 미국이 오픈웨이트 모델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자 두 중립 허브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미국산 오픈 모델 생태계에 크게 의존하던 네덜란드는 허브로서의 동력이 약화된 반면 싱가포르의 허브로서의 입지는 강화되었습니다. 키미 K3나 GLM 5.2 같은 중국의 고성능 오픈웨이트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리스크 없이 중국 AI를 수용할 수 있는 핵심 관문으로서 싱가포르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 행정부가 과도한 사전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자율적 안전 기준 정립과 혁신을 강조하는 기조로 선회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들 중립 허브를 둘러싼 글로벌 AI 인프라 지형은 또 한 번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통제와 자율 사이에서 진통을 겪으며 균형점을 모색하는 사이 중국은 틈새를 정교한 명분의 외교적 프레임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상하이에서 열리는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중국 정부는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특정 국가의 패권 유지를 위한 독점적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AI는 인류 공동의 공공재여야 합니다. 미국의 안보 통제를 일방주의적 기술 패권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당장 디지털 전환과 경제 개발에 목마른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대안을 자처하며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식의 엄격한 안전 가이드라인이나 기술적 종속을 요구하는 대신 언제든 로컬 서버에 다운로드해 자유롭게 개조할 수 있는 초저가의 오픈웨이트 모델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 건설 패키지를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국립 AI 프로그램의 대표 모델인 시라이어는 미국의 라마를 완전히 버리고 알리바바의 QN 엔진으로 구동 중입니다. 최근 중국 주도로 출범한 세계 AI 협력 기구에는 벌써 29개 개발도상국이 서명해 가입을 마쳤습니다. 미국이 장벽을 높게 쌓으며 스스로를 가두는 사이 중국은 오픈웨이트 모델을 매개로 전 세계의 디지털 영토를 자국 인프라로 묶어버리는 AI 실크로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점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키미 K3와 GLM 5.2가 보여준 파괴적인 가성비와 강력한 지능은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미국의 제재가 강요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역설적으로 피어난 지식 증류 공격과 국가 주도형 전력 그리드 배후 지원이 탄생시킨 강력한 생존 모델입니다. 미국이 오픈소스를 폐기하고 미토스와 페이블의 빗장을 걸어 잠글 때 중국은 오픈웨이트라는 대안적 프레임을 들고 싱가포르와 네덜란드를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빠르게 삼켜가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통제된 미국의 닫힌 인공지능인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중국의 열린 인공지능인가, 기술의 영토가 곧 국가의 국경이 되는 시대, 우리는 지금 거대한 분기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